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웅경제TV 홍쌤입니다. 네, 자, 오늘 지수가 또 이제 새로운 역사를 좀 썼습니다.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죠. 3281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도 오늘 뭐 1000스닥이죠. 1000스닥에 이제 가까이 좀 다가섰어요. 998. 네, 이제 오늘 코스피가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었고, 대형주들 있죠. 뭐 금융, 그 다음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 기아 이런 종목들, 큰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수는 올랐어.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내 종목이 안 갔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종목이 뭐 괜찮은 종목이면 결국은 시장 따라서 같이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자, 요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고객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리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이 안 돼 있다가 또 이제 누가 되게 좋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그거를 너무 고점에 사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장이 여러분들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돈 벌기는, 그러니까 돈 벌 때도 쉽게 너무 벌리거든요. 반대로 돈을 까먹을 때는 또 쉽게 까먹을 수 있는 게 주식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해야 되는데, 할인 같은 종목들도 보세요. 올라가다 갑자기 빠지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갑자기 빼면 어떻게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왜? 종가에 밀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급등한 종목들이 지나면은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정치 테마도 여러분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자, 지난번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죠? 한국선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한국선제 언급을 드렸는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나와서 신고가 나왔죠. 신고가. 어제도 11%, 그저께 방송에, 그저께도 한 10%. 그죠?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 여러분들 좋다. 근데 이제 많이 오른 다음에 더 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내가 팔아야 될 타이밍을 놓쳐요. 팔아야 될 타이밍을 놓친다고. 올라가는 건 좋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잘 모르면 그냥 올라가니까 더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거든. 그러다가 매도를 못 해갖고 꼬꾸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인 주주였어. 4,580원 갔어. 근데 이제 이 지금 고점을 3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는데 못 팔았어. 근데 지금 3,400원 됐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내 계좌가 플러스였다가 손해로 바뀌는, 근데 그 손실로 바뀌는데 어떻게 좀 미래가 안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죠.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매매를 여러분들 잘해야 되고, 내가 꾸준하게 먹을 수 있는가 아니면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맞추셔서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는 물론 지금 아직까지 좋다 하지만 리스크 요인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약간의 뭔가 공부라든지 아니면 주식 용어라든지 아니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배워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결국에는 물가 상승률이잖아. 그죠?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왜 무섭냐면, 물가 상승이 이제 왜 무섭냐면, 당연히 내가 월급이 5%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률이 10%야. 월급은 얼마 안 오르는데 물가가 10% 올라. 그럼 어떻게 사람이 소비가 줄어들어요. 왜? 구매력이 약화된다 이거죠. 소비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는 종종 악재로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이죠. 주가도 올랐고 풀린 돈도 많고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거품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이 어떻게 고민거리죠, 사실상. 그래서 오늘도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빨리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서 테이퍼링, 그러니까 즉 돈을 회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이 시장에 있습니다. 불안감이 시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여러분들 없던 시절은 없는데 사실상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이,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혜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면 뭐 2구 산업, 구리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구리 관련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리라는 거 여러분들 그 뭐냐면
전자제품 분해해보시면 안에 구리 색깔 있는 거 있죠? 그거 다 구리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 전선, 뭐 판, 기판,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뭐 건설, 그죠?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선으로 되어 있느냐, 철사, 아니면 판으로 되어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만 다른 거지, 구리 관련주가 우리나라에서 뭐 풍산, 대창, 이구산업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라든가, 요런 자율주행차들의 여러분들 수요가 지금 어떻게 돼?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투자도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가 더 어떻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어떻게? 당연히 구리값도 올라가겠죠? 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사업이 영위하고 있고요. 풍산이나 대창이나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수익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전기차 부품용 소재 수요 증가, 리드프레임 LED용 신제품 개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IT 상황이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구리값이 많이 증가가 되는데 이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구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올라가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고점을 지금 넘어간 자리는 아니에요. 너무 갈랑말랑 하잖아요. 그죠? 2009년에 10년도 요때가 이제 구리값이 많이 올랐었죠. 꾸준하게 오르다가 한번 서브프라임 때문에 훅 자빠지고 어떻게 반등,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그럼 이제 구리값이 수요처가 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경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가 더 가격이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예요. 물론 많이 올라왔죠. 뭐 속도감 있게. 왜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여기서 구리값이 다시 상승세를 재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골드만삭스라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 은행들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나오는 이야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구산업이 지금 한번 5월달에, 그러니까 먼저 움직여요. 지금 보니까 5월달에 고점 찍고 구리값 내리면서 좀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쌍바닥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급등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도 수익 많이 냈어요. 한 16% 정도 여러분들 저희가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요것도 이제 놓치지 않고 매수를 했죠. 그래서 수익을 이제 내드렸는데, 중요한 건 단기적인 저항에 좀 걸리네요. 그죠?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죠. 갭이 지금 개파락이 나왔잖아. 개파락이 나왔고 이 자리에 딱 걸려요. 그럼 이 자리가 넘어가면 뭐? 레벨업이요. 그러니까 이구산업은 여기서 21선이 다시 재차 무너지지 않으면 빠른 반등이고, 결국 추세는 어디? 요렇게 4,000원까지는 유지가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시장에서 좀 탄력적인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가 여러분들 올라가면 그 물가 상승 후회주의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리 가격이 여기서 계속해서 좀 폭락을 보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반등을 보인다면 당연히 이구산업, 뭐 대창, 풍산, 그 중에서도 이구산업 탄력적인 종목이니까 이렇게 좀 관심을 두고 보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물론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면 이런 종목들도 같이 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구리값이 아직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그러니까 하락세를 좀 멈춘 흐름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죠? 5월달에 고점 찍고 좀 내려와 있어요. 근데 미리 움직이잖아, 종목들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라는 게 꼭 그래요. 확인하고 대응하면 늦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미래를 예측을 해보면,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값이 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리값이 저는 더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구산업에 대한 관심도 조금 빨리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지력이 좀 좋고 흐름 자체가 괜찮으면 오히려 이제 조금 탄력적인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맞추자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지금 박스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그 박스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뭐 굉장히 좀 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래도 좀 제메스 총 타이밍을 좀 노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좋은 어떤 결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희 쪽으로 이제 문의해 주셔서 어떻게 좀 대응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